잠들었다가 중간에 깨서 잠들기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지금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나 지금 자다가 깨서 이 영상 보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환자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갱년기가 돼서 수면 장애를 겪고 나서는 와, 이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느낀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젊었을 때는 너무 잠이 많아갖고 고민이었는데 이제 눈 뜨면 1시, 눈 뜨면 2시, 눈 뜨면 3시 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엉망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낮잠이라도 좀 자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신체 리듬이 무너져가지고 정상 사이클로 돌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밤 내내 한 번도 깨지 않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깹니다. 깊은 잠, 얕은 잠을 오가는 수면 사이클 사이에 한 5번, 7번 정도는 깨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인데요. 문제는 깨고 난 이후에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항상 같은 이유로 잠에서 깨어나고 또 다시 이어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낮 시간에 너무 피로하고 졸리고 몽롱함을 느끼고 또 낮잠을 청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밤에 수면을 덜 취할 수밖에 없고 또 수면의 깊이에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만 잘 찾아서 해결하잖아요. 그럼 꿀잠을 이룰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잠자다가 깨버리고 다시 못 자는 의외의 꿀잠 방해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50대 초반의 환자분입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깨어나서 낮에 너무 피로하다. 근데 방광 때문인가? 방광에 좋은 약 좀 해달라. 이렇게 오셨어요. 이분을 검사하고 상담한 결과 그 원인은 자율신경 실조. 이분은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느낌이 든다. 뭐 하루 종일 그런 건 아닌데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 증상이 좀 심해지고 자려고 눕잖아요. 그럼 온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렇게 어깨 보면 어깨까지 꽉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의 문제인가 싶어서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오고 근데 나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무겁다. 특히 스트레스 좀 받은 날은 잠자다가 깨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정맥 증상까지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다시 청하기도 너무 힘들다. 나는 분명히 뭔가 힘든데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하면 또 검사 이상이 없다. 그러면 또 정신과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경우에 체크해 봐야 될 게 자율신경 실조예요. 좀 소심하고 예민한 체질에게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자율신경이 예민해져요. 불안, 염려, 긴장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율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흥분이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혈압 오르고 혈당 오르고 두통, 어지럼증이 유발돼요. 우리 뇌신경이 과흥분이 되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어나고 다시 못 들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머리는 뜨겁고 얼굴은 뜨거운데 손발은 굉장히 차요. 반면에 부교감 신경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내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염이 잘 생기고 소화불량, 잘 체하고 답답하고 복부팽만, 또 설사 변비,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대장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뇌의 과부하, 뇌 편도체의 과부하가 한계치를 넘잖아요. 그럼 자율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전신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긴장이 돼 있어요. 어깨가 잘 뭉치고 머리가 아프고 뒷목 당기고 왜? 예민해진 자율신경이 전신의 근육 혈관을 다 수축시켜 버리니까 여러 가지 신체화 반응, 자다가 깨기도 하고 심장에는 이상 없다는데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항상 내 몸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덥지도 않은데 혼자 열이 훅훅 올라온다. 이런 여러 가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방광에 좋은 약, 심장에 좋은 약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신경쇠약을 보강하는 그런 한약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제가 채널 H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잠들기 전에 몸을 좀 이렇게 이완시키는 수면법 굉장히 도움이 돼요. H 해파리, H 꿀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해파리 수면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해파리? 해파리 수면법?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침대에 쭉 걸쳐진 해파리다 라고 상상을 하고 내 온몸에 힘을 빼주는 것이 그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꼭 해파리 수면법 검색하셔서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효과는 참 좋습니다. 해파리 수면법 했더니 나 정말 좀 푹 꿀잠 잤어요 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둘째, 야간요입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깼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50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 방광
방광 주변을 둘러싼 근육 힘도 약해지고, 그리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요의가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이 깨는 겁니다. 역시 유튜브에서 H야간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원인, 해결책 소개한 영상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 진료하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입마름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일단 소변이 너무 잦아요. 아랫배를 만져보잖아요. 이 아랫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다리가 항상 부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아랫배가 냉하다 하신 분들 만져보면 힘이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배가 차갑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나이 들어서 배가 따뜻하잖아요. 그럼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랫배를 우리가 하단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보일러 저장 창고라고 할 수, 보일러 스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랫배가 찬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광이 굉장히 예민해요. 방광의 탄력이 떨어지고 방광에 소변이 차지 않았는데도 참기가 힘들어요. 툭 하면 소변 보러 가고, 또 막상 가면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짜내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물 조금만 마셔도 바로 소변 보러 가시죠. 이 소변으로 진액이 다 새어나가 버려서 입까지 올라와야 될 진액이 부족해요. 입 마르다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입마름 심하다, 뭐 침이 안 나온다, 입이 쓰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아랫배가 차고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소화 안 되고 가스 차고 트림 방귀 나오고, 또 갈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눈까지 건조하고 배가 차고 다리가 시렵고 많이 피곤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체질적으로는 소심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걱정, 근심, 불안이 많은 분들에게 많습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서 비뇨기과 가서 검사해도 별 이상 없어. 또 혀에 돌기가 생기고 입마름 심하고 너무 갈라져서 병원 가서 침생 검사까지 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시기도 하죠. 이런 분들에게 제가 임상에서 많이 쓰는 처방은 생진음이라고 하는 처방이에요. 불필요한 열독을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처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H생진음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나 야간요 때문에 잠에서 깨서 너무 힘들어 하신 분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좀 자제하시고, 주로 이제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뭐 핫팩 이런 것들로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배에 가스 차는 증상입니다. 뭐 가스 차서 잠 못 자고 자다가 깬다고? 네, 그래서 오신 분들 참 많아요. 그럼 밤에 과식해서 소화가 좀 덜 돼서 가스 찼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과식, 야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배가 고파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야식 먹고 잡니다. 혹은 늦게 저녁 먹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자잖아요. 그러면 누워있는 동안 어때요? 위장 안에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배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게 되면 어때요? 횡격막에 자극이 돼서 호흡도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식, 과식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과식 안 해요. 야식 안 해요. 밀가루 음식 입에 대지도 않아요. 근데도 나는 항상 가스가 차고 소화 안 된다는 분들, 그러니까 배에 가스 차고 부글거리고 명치가 항상 답답하고 아프다, 뭔가 큰 문제가 있나 싶어서 내시경, 복부 초음파, CT 검사해도 이상 없다고, 신경성이다, 위장약을 먹어. 근데 먹어도 차도가 별로 없어. 근데 이런 분들 자세히 보잖아요. 가스 차고 트름 나오고 뿐만 아니라 목에 이물감이 있어. 항상 명치가 답답하고, 손발 보면 항상 냉해요. 생리불순, 또 소변 자주 보러 가고, 이분들의 혀를 보잖아요. 그럼 백태가 하얗게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항상 무겁다, 어지럽다,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네. 이 식적 체질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식적이 뭐냐? H식적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자세히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이 식적만 해결이 돼도 가스가 안 차. 그러니까 속이 편해져. 그러니까 밤에 잠들다가 깨어나지 않고 잠이 너무 편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 식적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넷째, 혈당입니다. 혈당이 낮으면 허기가 심해져서 잠이 깨는 경우인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당뇨인에게 자주 일어나는 수면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 몸, 특히 이 뇌는 에너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미리 포도당을 만들어서 뇌신경에 공급할 준비를 해두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혈당이 높은 상태를 만들어둡니다. 그런데 이 공복이 너무 오래된다든지 혈당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고장난 당뇨인에게는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에너지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뇌에서는 계속 배고파 신호를 보냅니다. 이럴 땐 어떡하냐? 잠자기 전에 따뜻한 두유 아니면 뭐 아몬드, 호두도 좋아요. 이렇게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잠자다가 꼭 새벽에 한 번씩 깨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율신경 실조, 야간요, 배에 가스 차는 식적, 마지막으로 혈당의 문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제들이 많죠. 뭐 수면 논란증이라든지 하지 불안장애, 조기 각성, 그러니까 잠든 시간하고 상관없이 새벽
3시, 새벽 4시만 되면 이렇게 눈이 자동적으로 떠지고 다시 잠들기가 힘든 그런 증상들이죠. 대부분 아침잠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다 깨는 증상을 겪는데요.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이런 방치하지 마세요. 바로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내 몸에 위험 신호가 있었네?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인 수면 치료를 통해서 보다 좋은 수면으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은 공짜 보약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꿀잠 자고 공짜 보약 드시자고요.